성격 차이라는 거짓말. 이혼하는 부부들이 숨기는 진짜 이유. 요즘 이혼 소송이 늘어난다는 뉴스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다고 말하죠. 옛날 사람들은 참고 살았는데 요즘 부부들은 조금만 안 맞아도 갈라선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혼이라는 선택 자체는 예전에도 존재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시선 때문에 참고 살았을 뿐 부부 사이의 갈등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를 물어보면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성격 차이라는 이름 뒤에 우리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부부들이 쉽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실은 결혼 생활의 뿌리를 흔드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부의 잠자리, 그러니까 성생활이 결혼이라는 관계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주제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 혹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부관계의 빈도는 결혼의 온도를 재는 체온계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으로 하는 거야. 실제로 오래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들 중 상당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로맨스보다는 길고 지루한 인내의 시간들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지탱하는 힘이 사랑이 아니라 버티는 힘, 즉 인내와 끈기라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정말 결혼이라는 제도를 오랫동안 지탱해주는 힘이 인내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우리는 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실제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냈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최고 법원에서조차 성적인 교류가 없는 결혼은 결혼으로서의 실질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단순한 사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인정될 만큼 결혼 생활의 본질적인 요소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시댁 문제, 경제적인 갈등, 육아 방식의 차이, 성격 차이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혼을 선택한 부부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 대부분이 이른바 섹스리스 부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섹스리스란 흔히 부부관계를 1년 이상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혹은 자주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커플 중에서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반면 이혼을 결심하거나 이미 이혼한 부부들 중 대다수는 섹스리스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상관관계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뚜렷한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결혼이라는 여정을 조금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결혼은 어떤 의미에서 연애의 종착역이자 뜨거운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의 삶은 낭만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고 밤잠을 설쳐가며 육아전쟁을 치르다 보면 어느새 배우자는 연인이 아니라 함께 참호를 지키는 전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전투 같은 일상 속에서 설렘 같은 감정보다는 끈끈한 동지애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특히 육아라는 과정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부부 모두를 극도로 소진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잠자리 횟수도 줄어들고 오랜만에 시도하려 해도 어딘가 어색하고 서먹한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부부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함께 생활을 꾸려가는 관계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빠진 결혼은 진짜 결혼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라 해도 본질적으로는 감정과 본능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면 그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점점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특별한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그 관계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때 그토록 사랑했고 지금도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배우자와 더 이상 그 친밀함을 나눌 수 없다면 그것만큼 서글픈 일이 또 있을까요? 서로가 지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어차피 창피할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겪는 게 낫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색해지고 서먹해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일 때 바로 풀어내려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속 미루고 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그 문을 다시는 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의 경우 부부관계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부부관계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여성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편에 대한 전반적인 결혼생활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종종 부부관계 거부가 일종의 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집안일에 무관심하다고 느낄 때 그 서운함과 불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남편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협상 카드처럼 사용됩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더 도와주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식이 대부분 역효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런 대우를 받으면 치사하다는 감정을 느끼며 오히려 더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원하던 집안일이나 협조는 끝까지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남편을 바로잡으려던 그 벌이 오히려 관계를 더 망가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은 집 밖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 위험이 커집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아내로서는 알 길이 없죠. 최악의 경우 낯선 상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여성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생물학적으로 배출이라는 본능이 존재합니다. 정기적으로 정액을 배출하도록 신체가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배출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거부한다면 남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최악의 경우 불륜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 온전히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욕구를 집이 아닌 바깥에서 왜곡된 방식으로 해소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의 영역입니다. 참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부부관계에 흥미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여성분들이라면 이 관계를 조금 더 지혜롭게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관계를 거부라는 벌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긍정적인 도구로 바꿔보는 겁니다. 남편이 자신이 원하는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관계를 통해 애정을 표현해 준다면 어떨까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더라도 그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아빠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남편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아빠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못마땅하더라도 조금씩 그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 밖으로 엇나가지 않도록 부부관계를 현명하게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으면 그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오랜만에 회복된 부부관계는 남편에게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행동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남편도 가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할 겁니다. 부디 부부관계를 현명하게 사용하시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은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든 상황이라 해도요. 그렇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도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어 마음속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잠자리가 편안하면 결혼 생활도 편안해진다. 부부가 크게 다투거나 사이가 틀어졌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시나요? 바로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두 사람 사이가 나쁘지 않다는 신호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이가 틀어진 사람들끼리는 애초에 그런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고 있는 부부라면 그들의 결혼 생활 전반도 어느 정도 잘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성립합니다. 부부관계를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나 순간적인 감정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생활의 건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에 이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부관계는 종종 남편의 신체적 필요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정기적인 배출을 필요로 하고 이를 원만하게 채워주는 아내가 있다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속 깊이 깊은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만족감은 가정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사회생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집 안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밖에서도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남성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상 H는 어디서나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가정에서 칭찬받고 자신감을 얻은 아이가 학교 생활도 잘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살펴보면 이미 가정에서부터 정서적인 문제나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감정과 사회생활을 완전히 분리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만족스러운 삶은 직장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성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자신감과 여유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더 능력 있고 안정적인 아버지, 남편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이건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은 여성이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내가 조신하고 얌전하게 행동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 쪽에서 먼저 관계를 원하면 오히려 남편이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남성이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성기능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당연히 아내에게 솔직히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은 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심지어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아내를 오히려 너무 밝히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매도해버리면 아내 입장에서도 더 이상 남편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여성 역시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억눌린 감정과 분노가 마음속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감정은 결국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지고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모든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입니다. 남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아내에게 전해지고 그 에너지는 다시 아이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보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모습을 보이곤 하죠. 이런 가정들은 나름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반면 갈등이 깊은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개 작은 부정적인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작은 부정적인 요소라도 그것이 서로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며 확산된다면 나중에는 문제를 바로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 부디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아무리 지치고 힘든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다 해도 그것을 이겨낼 힘은 결국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관계 안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말 그대로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부부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은 부부가 힘을 합치면 대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합쳐야 할 부부 내부에서 균열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 어떤 외부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집안이 편안해야 세상 밖에서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아이들의 관계도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 해도 부부는 함께 그 시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단순히 동지처럼 서로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서로를 향한 사랑을 몸으로, 행동으로 마음껏 표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서로에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주세요. 오늘 하루가 힘들고 지쳤다는 이유로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부부관계는 오직 특별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남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절대 혼자 숨기려 하지 마세요. 성기능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함께 산 부부 사이라 해도 오해와 불신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남편이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를 계속 숨기고 감춘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편이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려 노력해야 풀리는 법이지 숨기고 감춘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중에 통증을 느끼거나 만족스럽지 않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은 부부관계를 단순히 배출의 목적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배출을 통해 만족했으니 상대방도 당연히 만족했을 거라 착각하기도 하죠. 이런 오해가 계속되면 변화 없이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못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풀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남편이 집안에 문제가 너무 많이 쌓여서 퇴근 후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였고 이혼밖에는 답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죠. 이런 불행한 상태가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와 아이와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나눴던 단 하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하루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일종의 전환점이 된 것이죠. 이후 부부는 다시 원만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 삶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도 좋아지고 아이들의 표정도 밝아졌으며 이렇게 회복된 자신감은 사회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수많은 문제들이 어느새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웬만한 문제들은 부부가 진심으로 힘을 합치면 대부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바로 그 힘을 다시 모으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다시 사랑을 시작하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섹스리스 부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아이의 탄생이 그 섹스리스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부관계가 자연스럽게 중단되고 그 상태가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임신 기간 중 부부관계를 정말로 피해야 하는 시기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임산부의 성생활을 부정적으로 혹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편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왜곡된 시선 때문에 임신 기간 동안 아예 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또 요즘은 늦은 나이에 임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중하게 찾아온 아이를 위해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부부관계가 멈추고 출산이 끝나면 아내의 몸이 회복되면서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시기가 육아로 가장 정신없고 바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할 타이밍이 하필 가장 지치고 여유 없는 시기와 겹쳐버리는 겁니다. 너무 지치고 힘든 나날이 계속되다 보니 아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부부 사이는 점점 더 어색해집니다. 다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럴수록 관계를 다시 이어갈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대로 지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일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있는 행사처럼 되어버리고 서로에게서 느끼던 성적인 매력도 점점 옅어져 갑니다. 사랑의 감정은 무뎌지고 부부는 점점 더 서로에게 전우, 동지 같은 존재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가 조금 더 지나 중년에 접어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코골이나 잠버릇이 심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남녀 모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됩니다. 각자 편안하게 자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숙면을 위해 각방을 쓰거나 잠자리를 아예 분리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 부부관계는 사실상 완전히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어지던 관계마저도 그렇게 완전한 단절로 마무리되고 마는 것이죠. 남편의 경우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부관계의 단절까지 겹치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활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 특유의 매력과 에너지를 잃어가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아내 역시 갱년기 증상을 겪으며 신체적, 정서적으로 힘든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홀로 버텨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면 정상적이고 활발한 부부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부부라면 갱년기와 중년의 여러 어려움도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면은 물론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 부부관계 역시 결혼 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소홀히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수면의 질을 위해 각방을 선택하기보다는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부관계를 이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아졌다는 이유로 성생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세요. 흔히 젊은 세대는 중년의 성생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생활은 결코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성적인 만족감은 여전히 중요하고 그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활기차고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일 뿐이지 나이와 크게 연관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중년이 되면 신체적으로 성기능이 다소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움이 되는 약물을 섭취하거나 병원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는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손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듯이 성기능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똑같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성기능은 손목이나 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나치게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생활에 대해 부부가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점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에게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또한 이런 부부들은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성교육을 실천합니다.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인지시키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들이 부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성생활을 부끄럽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자녀들에게도 건강한 성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숨기고 감출 것이 없다는 태도는 결국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예전 세대와 달리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매우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습니다. 때로는 어른들이 놀랄 만큼 정확하고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단순히 창피하다는 이유로 이 주제 자체를 숨기고 회피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향입니다. 그러니 부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자신의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고 함께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마련해 보세요. 부부관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가정생활 전체가 훨씬 더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에서 상대가 느끼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혹시 나 자신의 만족으로만 끝나는 일방적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날에도 억지로 자신에게 맞춰주고 있는 건 아닌지도 살펴보세요. 남편분들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남자답게 솔직하게 대화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배우자에게 용기 내어 먼저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영영 이 대화를 나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남편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남자라는 생물학적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배출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기능이 자존감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 단순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남성이라는 존재는 성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면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만족도가 함께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만족이 채워지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삶의 다른 영역까지 넓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부디 이것을 동물적인 본능으로만 폄하해서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짐승응이나 늑대에 비유하며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횟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세요. 몇 번을 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얼마나 진심 어리고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는지 하는 질적인 면입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가정 안에서 마주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결혼 생활에서 부부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와는 다른 관점이나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생각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떠오른 생각이나 통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